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가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4%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여러분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 담백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이 미친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 15분 봉이거든요. 딱 여기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냥 쭉 내려서 마이너스 3%까지 한 번에 찍어버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기리스는 어제 그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야, 아무리 0.1%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하락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양전까지 해서 플러스 3% 가까이 오르고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 저처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0.1% 때문에 마이너스 3%가 말이 되냐, 안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생각을 다른 사람 또 했는지 증시는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세를 타고 보합을 넘어 상승 마감까지 성공을 했는데, 아마도 그 누구도 이런 흐름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2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4.5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5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의 목표가 일단 지금까지는 4.5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로 2년물 금리가 4.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야, 잠깐만, 언제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뭔가 이상하지만 피크아웃인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증시가 올라갔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CPI가 0.1 더 높게 나왔잖아. 결국 목표가 4.5였는데 이게 또 높아져서 4.75, 5.0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4.5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 걱정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저 길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표들도 하나둘씩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거기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공매도 세력의 쇼커보도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CPI가 나쁜 결과를 나타내고 증시가 하락 마감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록 최고 투자자는 오늘은 가장 말도 안 되는 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마이너스 3%에서 양전하기도 어려운데 상승 마감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큰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배경에는 바로 공매도 세력의 대규모 쇼커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주가가 쭉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수익 실현 플러스 저점 매수도 같이 들어갔다고 본다는 거겠죠. 그 결과 어제 미국 증시는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 방심은 할 수 없습니다. CPI가 발표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고 최소한 두 번째 날은 지나야지 그 CPI 영향이 완벽하게 반영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심은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10월은 다르다 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다음 달에 있을 FOMC는 변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CPI가 0.1% 나온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금리 1% 인상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또 증시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상 예측을 보자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84%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99.3%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100%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1% 상승 가능성도 열려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또 열렸다는 거는 우리에게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그냥 피봇도 아니고 그대로만 가준다면은 우리는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탠스는 거의 다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매파가 된다면은 4.5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아마도 5.0까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또 신저가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FOMC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 한 번은 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간선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미국의 중간선거가 20일 이후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FOMC가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측을 보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조금 더 강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중간
중간선거에서는 미국 상원 의원 중 100석 중에 34석, 그리고 하원 의원 전체, 그리고 플러스 주지사, 워싱턴 DC의 시장, 또한 각 주의 국무장관 등등등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선출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원이랑 하원이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원은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공화당은 경제에 민감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낙태 등의 이슈에 민감한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바이든이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바로 경제 관련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증시도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 증시에 조금은 바람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중간선거 효과라는 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역사를 봤을 때 매번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증시는 중간선거 전까지 더 이상의 노이즈는 안 나오는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은 조금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항상 약세장의 끝은 10월달이 가장 많았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10월달은 매우 높은 확률로 약세장이 끝나고 증시가 반등하는 그러한 신호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여기서 이어서 생각해볼 건 바로 이겁니다. 혹시나 공화당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큰 것은 바로 IRA 법안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목적은 IRA 법안의 폐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투자 전략이 전면 수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 신재생 관련주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올 여름에 가장 핫했던 주도주 태조 이방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친구들의 대부분이 IRA 법안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약한 흐름을 나타내는 이 친구들,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거기서 공화당의 승기가 조금씩 보이면 보일수록 주가의 흔들림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통과된 IRA 법안의 폐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와중에 약간의 태클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태조 이방원 이쪽에 믿음이 있다면은 실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선거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상원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신다면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수량을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최근 들어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5년 만으로 17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제재라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어제도 북한의 전투기가 또 떴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야, 쟤네 기름은 어디서 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플러스 박물관이 떠다니는구나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예전에는 싼맛 PB, 그런데 지금은 대세 PB. 편의점이나 마트의 PB 상품을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 기릿은 처음부터 싼 가격 때문에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싼 맛이긴 했지만 품질도 그만큼 부족한 기분이 분명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고물가 시대에 PB 상품의 매력은 조금 더 올라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품질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그러한 PB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잡았고 품질도 잡았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또한 요즘에는 PB 상품이 프리미엄처럼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저품질 저가격이 아니라는 거, 과거의 PB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PB 상품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분이 항상 떠오른다고 합니다. 바로 중소납품업체의 쥐어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러한 노이즈는 나오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갑질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상생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꽤나 신경 쓰는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이 TSMC를 팔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 주식,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친구들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도체는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 그 다음에 14%나 급등을 했는데, 그런데 같은 기간 대만 TSMC는 6.4%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TSMC는 현재 팔고 있으며,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직 10월달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번 금액을 보자면은 1조 3천억을 이번 달에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샀고, 그 반대로 대만 증시는 2조 정도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확연히 다른 매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대만을 팔고 우리나라를 사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시진핑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이러한 걱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부분 또한 대만의 피해가 갈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한국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왼쪽에 스캐닝스의 차트를 보면은 8개월 만에 벌써 60일선을 뚫고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20일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뚫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배당주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아니 지금 예금금리가 5%인데 무슨 배당주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적도 탄탄한 배당주가 지금 금리의 2배인 8에서 10%를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몇몇 기분들은 아 그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금을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고 그리고 그냥 주식을 하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커서 무섭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있는 게 바로 배당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보자면 변동성이 낮고 혹시나 물리더라도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배당주가 조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5%짜리 원금 보장 배당주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의 주가는 슬금슬금 떨어지면서 결국 이 지경까지 배당을 8에서 10%나 주는 그런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당주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이 친구가 1등이네요. 무려 10%나 준다고 하고 그리고 DGB 금융지주 9.9%, JB금융지주 9.6%, 우리금융지주 9.5%, 효성 8.7%, 하나금융지주 8.5%, 그리고 기업은행 8.2% 등으로 대부분은 은행이고 그리고 효성 이 친구 하나만 조금 끼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배당주에 투자한다면 결국은 은행일 것 같은데 과연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은행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 출시.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저가형 요금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금제는 미국에만 출시한 게 아니라 한국에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격을 보자면 미국 가격은 월 6.99달러 하지만 한국은 5,500원으로 확실히 미국보다 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시간이 중요하겠죠. 광고가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1시간짜리 보면 거의 4분에서 5분 정도 이 정도의 광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영상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 영상일수록 광고가 적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상일수록 광고가 조금 많은 형태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또 빨리빨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너무 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넷플릭스 볼 때는 조금 여유가 많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케이블 TV만 봐도 중간에 한 20분씩 광고가 나오는 거 겪어본 적 있죠. 그걸 생각하면 양반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그냥 광고가 나오면은 맥주 한 캔 가지러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 화장실 잠시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은 누워 있다가 그때 봐도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이러한 광고 요금제도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달 동안 넷플릭스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보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거 나오면은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그러한 소비자라면은 당연히 광고 요금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 다운. 항상 이때쯤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불프 기대감으로 직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엄청난 환율 때문에 굳이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데요. 그렇다 보니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누가 보느냐라고 봤더니 바로 가전제품과 명품이 그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건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어떻게 보면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 할인을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도 이러한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쓱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롯데에서 올해 처음 기획하는 로키데이라는 게 있는데 대규모 할인 행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려고 하셨다면 10월 말 11월 초 이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우 우리에게 불편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편의점 이제 비닐봉지 금지.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지가 사용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맥주 사러 갈 때 꼭 가방을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나저나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너무나 많이 봤는데 항상 번복되는 걸 봐서 야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CEO, GS25 등 주요 편의점은 이미 비닐봉투 발주를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르시 이틀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 생각보다 맥주를 많이 사서 비닐봉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비닐봉지를 요청을 하니까 더 이상은 비닐봉지를 주지 않는다고 이제 이 봉지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
말씀하시면서 주시던데 그게 바로 이 얘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 겪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트 갈 때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갈 때도 가방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야 너무 유별나다 이런 얘기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문화 이게 나름 정착이 되었죠. 이런 것처럼 에코백 정도는 들고 다니는 그러한 문화도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노르웨이 큰손이 온다. 유안타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우리나라를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에 무려 1조 7,800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0월에도 당연히 매수가 또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또한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러한 소식은 부정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신호가 저점의 신호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P2E 게임 허용 가능성. 진짜 허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P2E 관련주 특히 게임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김규철 게임물 관리위원장이 P2E 게임 허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 허용에 대해서 저도 허용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야, 이게 근데 허용이랑 뭐 관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에 지금까지 게임즈 얼마나 나빴습니까? 그 억눌려 있던 게 한 번에 튀어나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위메이드 맥스, 드래곤플라이 이런 기업이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소식도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 어제 저녁에 나왔죠. 그 시끄럽던 라이온하트가 상장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라이온하트가 조금은 아쉽지만 완전 철회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 증시가 좋아지면 돌아올 것이란 예측이 분명히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호재다라고 말하긴 조금 어렵고 잠시 산소호흡기를 달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다음 주에 청약할 예정이었던 골프존 커머스 이 친구도 수요 예측 폭망으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공모주 시장에 한파가 불어오는 걸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오늘 증시가 꽤나 좋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푹 쉬시면 될 것 같고 추가 공부가 있다면 차워 기리시랑 지속적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